국민의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단독 검행이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윗선 지시가 없으셨던 거 맞나요? 한 말씀 하시죠. 뭘 전학했습니까? 저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잠깐만, 저 배들 빨리 타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40분 만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 어떻게 예상을 해봐?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예. 다른 어떤 관련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지시에 의했는데 나만 지금 억울하게 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의 어떤 공범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이유미 씨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을 때 공범자들과 말을 맞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자기하고 잘 친한 예. 제자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후 관계가 확실해져야 이제 자기의 입장도 분명해지기 때문인 사실관계를 확실하고. 한데 과거에 그 4.13 총선 때 선거비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안철수 당시의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아무리 일선에서 은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진다면은 좀 예.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정도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다. 예. 그건 처음부터 아는 상황이고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이 처음부터 아는 상황이고 당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기간에도 책임지는 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해할 만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4.13 총선 때는 본인이 당대표였잖아요. 그 당대표직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직도 벌써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럼 남은 예. 선택은 정계 은퇴거든요. 이 정계 은퇴를 갖다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전에 다른 정치인처럼 말을 번복하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당을 해체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나온 국민의당이 구태 정치, 범죄 정치를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확인, 팩트 체크,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직접 본인이 이유미 씨한테 자초지종을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최소한 검찰 수사 발표를 갖다가 듣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리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는 모든 정권을 갖다가 행사합니다. 예.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에 또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적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제자고 영입 이루는 그런 척건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예. 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야겠죠. 그것이 정계 은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유미 씨가 왜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렀을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는데 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저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챙겨달라는 게 거기 또 내용 중에 본다면은 이제 당선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집권하게 되면 이런 류의 얘기. 결국 이제 이유미 씨로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터뜨렸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집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심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리고 뭘 챙겨달라는 얘기 결국 나에 대해 어떤 자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이유미 씨는
이 사안을 터뜨렸을 때 이것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고 대선 판도 자체를 뒤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예.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카톡 대화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저 카톡 대화 메시지 내용을 쭉 다 한번 봤는데요. 예. 저 내용만 보게 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조작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정황이 느낌이 드러나 들어요.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의구심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예. 네티즌들도 본인이 직접 그냥 파슨스 스쿨의 그 동문인 명부를 찾아가지고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ABC라고 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유미 씨가 가져온 어떤 저 녹취록을 왜 이렇게 바로 쉽게 받아들였는 것인지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거로 굉장히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예. 실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범행 전 또는 범행 후에 본인의 어떤 무죄나 이런 어떤 변론을 위해서 카톡을 만들기도 합니다. 왕왕.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짜고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카톡 내용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이 시기 자체가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카톡을 완전히 공개를 해가지고 이 5월 6일 이후의 어떤 정황, 이 나눈 어떤 내용이라든가 예. 아니면 카톡 말고도 또 문자 메시지나 이런 전화 통화 내용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내용도 함께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정말 본인의 어떤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저 공개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5월 6일자 내용이 좀 나오는데 예. 이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한 것은 5월 5일 아닙니까? 그럼 발표한 다음 날 얘기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팩트가 더 필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미 당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더 이상 좀 하는 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사안이 조작됐다라는 것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그 당시 했다는 얘기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는 얘기는 본인도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다라고 모르는 상황에서 5월 5일 날 발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5월 6일 날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작했다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도 이걸 진행했다라는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바른정당 내에서의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발표를 한 저 부분은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용주 의원까지도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럴 수 지금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 대선에서 이거는 뭐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국민의당 선거 캠페인, 즉 패배 원인을 갖다가 체크하는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제 대선 운동을 공조직, 공식적인 선거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한 것이 아니다. 예. 오히려 공식적인 선대본은 덜러리였다. 후보 중심의 어떤 단위에서 선거운동을 끌고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주 공명선거 실천단장을 보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검증 체크가 너무나 부실하게 다른 부단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홀린 양 그걸 그냥 받아서 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공식 선대본에서 정확하게 검증되지고 체크되지고 또 결정되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뭔가 다른 데서 이거는 그 결정이 이미 나서 전달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유미 씨 변호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사무실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용주 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의 정보 공유이 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접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한테. 근데 뭐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정보 공유를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뜻이죠? 그럼 이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범인지. 김남국 변호사님, 어제 저도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미 씨가 사실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예. 이 내용을 실토하면서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그 직책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고 또 단순하게 이제 단장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이기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용주 의원의 지금 이야기와 당에서 진상조사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에서는 아직 정식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예.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용주 의원이 단독 범행이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를 보게 되면 당에서 나를 전혀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이것은 얘기를 했죠. 내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나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자를 보냈고 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이 지금 단독 범행이다라고 지금 진술한 내용 자체를 그대로 저희가 신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아있는 어떤 검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민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 좀 당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최 의원님? 저게 만약에 당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하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해체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 지금 나온 이제 정황 증거로 보면은 이유미 씨의 단독 행위가 일 수도 있다 이건데 앞서서 계속 얘기지만은 대선 때는 말이죠 후보 간의 경쟁도 정말 격화되지만은 예. 막판으로 갈수록 격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캠프의 참모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짓말이라든지 부정적 캠페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뭘 챙겨달라는 얘기 결국 나에 대해 어떤 뭐 자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이유미 씨는 이 사안을 터뜨렸을 때 이것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고 대선 판도 자체를 뒤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한 생각을 했던 예.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카톡 대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 카톡 대화 메시지 내용을 쭉 다 한번 봤는데요. 예. 저 내용만 보게 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조작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황이 느낌이 드러나 들어요.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의구심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예. 네티즌들도 본인이 직접 그냥 파슨스 스쿨의 그 동문인 명부를 찾아가지고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ABC라고 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유미 씨가 가져온 어떤 저 녹취록을 왜 이렇게 바로 쉽게 받아들였는 것인지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갖다가 듣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리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는 모든 정권을 갖다가 행사합니다. 예.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에 또 총체적인 책임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적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제자고 영입 이루는 그런 척건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예. 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계 은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유미 씨가 왜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렀을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는데 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저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챙겨달라는 게 거기 또 내용 중에 본다면은 이제 당선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집권하게 되면 이런 류의 얘기. 결국 이제 이유미 씨로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터뜨렸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집권할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내심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기간에도 책임지는 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해할 만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4.13 총선 때는 본인이 당대표였잖아요. 그 당대표직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직도 벌써 사퇴했습니다. 아,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럼 남은 예. 선택은 정계 은퇴거든요. 이 정계 은퇴를 갖다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전에 다른 정치인처럼 말을 번복하는 걸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 지금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당을 해체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나온 국민의당이 구태 정치, 범죄 정치를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확인, 팩트 체크,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직접 본인이 이유미 씨한테 그 자초지종을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최소한 검찰 수사 발표. 네. 계속해서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자기하고 잘 친한 예. 제자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후 관계가 확실해져야 이제 자기의 입장도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 사실관계를 같긴- 확실히 예. 하고. 한데 과거에 그 4.13 총선 때 선거비 그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안철수 당시의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아무리 일선에서 은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진다면은 좀 예.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정도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다. 예. 그건 뭐 처음부터 아는 상황이고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이 처음부터 아는 상황이고 당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국민의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윗선 지시가 없으셨던 거 맞나요? 말씀하시죠. 왜 전학했습니까? 저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잠깐만, 저 배들 빨리 타.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40분 만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 어떻게 예상을 해봐?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예. 다른 어떤 관련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지시에 의했는데 나만 지금 억울하게 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의 어떤 공범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이유미 씨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을 때에 공범자들과 말을 맞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